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은 더불어민주당을 융단폭격합니다. 표 앞에는 장사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민주당 사정이 그렇습니다. 한때는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떠받들더니 지금은 완전히 반란 또는 무시 이런 전략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정부와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왜? 표 때문입니다. 지금 여론조사에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꽤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40대 중후반. 그렇지만 민심은 다릅니다. 요즘 국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당 의원들은 쾌재를 부른다고 합니다. 내년 공천을 앞두고 지역구를 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역구에서 듣는 목소리는 여론조사는 180도 다른 모양입니다. 국민 여론은 지금 문재인 정권의 심판의 칼날을 번뜩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완전히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환영합니다. 예컨대 4대강 보호 해체 같은 것을 유보하자 이런 것들은 국익을 위해서는 좋은 것입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손쉽게 뒤집을 거면 왜 그런 정책을 발표합니까?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채무에 대한 입장도 당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나오는 민주당의 소리. 왜? 표 때문입니다. 내년에 표를 얻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은 문재인에 대해서 안면 몰수, 나부터 살고 보자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재정 건전성 문제에 따른 정부 부채 문제, 또 기준금리 결정 문제, 하나같이 지금 다른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나중에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싸움을 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민감하게 드러나는 것은 4대강 보호 문제입니다. 자,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이 물관리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4대강 보호 문제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것 자체가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 12일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정권이 막무가내로 4대강 보호를 철거하겠다고 한다면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박이었지만 이 말 속에는 뼈가 있습니다. 4대강 보호 문제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것 자체가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것을 유보하겠다는 뜻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얼마 전 세종보 발언을 했습니다. 본인의 지역구가 세종시입니다. 세종보 해체는 당분간 유보하자, 지역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자 이런 취지로 발언했는데 바로 앞에 환경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정치를 한 이해찬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모를 리 없는데 공개적으로 장관 앞에서 세종보 문제를 거론한 것은 분명히 민주당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따라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위기의식이 있는 겁니다. 자, 여당 대표가 이 정도 말했다면 사실상 해체 유보를 말했다면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최근 지역 민심, 특히 공주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의 90% 이상이 반대한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이것을 강행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표 앞에는 장사 없다고 지금 민주당은 연속해서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자,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의 입장이 지난해와 180도 달라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확대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재정정책 외에도 금융통화정책도 구조적으로 확장정책을 펼치는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사실상 금리 인하 필요성을 시사한 겁니다. 금리 인하한다? 그런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9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증가 등이 생길 수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인영 원내대표 간에는 180도 다른 입장이 표시됩니다. 지난해 9월과 올해 6월, 물론 경제 상황이 좀 바뀌긴 했지만 이렇게 180도 바뀌면서 그게 맞는 해설을 지금 정부 여당은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 여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 활성화를 해야겠으니까 금리 인하 기조로 이미 돌아선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표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국가 채무 증가에 대해서 한국당이 대대적으로 비판을 하니까 이번에는 민주당이 정부의 손발 묶으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야당 시절에 이미 한국당과 똑같은 이름의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류 중인 이 법안은 국가 채무 증가분을 전년도 GDP의 0.3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대로라면 연내 국가 채무를 12조 원 이상 줄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예타 완화는 개편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SOC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막 퍼주기 위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시절 어땠습니까?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예타 없이 진행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민주당은 일관성을 전혀 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당을 믿고 국민들이 따라가야겠습니까? 최근에는 지역주의가 부활한다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의원들이 왕창 당 지도부에 지금 김해, 신공항, 백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경남공항을 지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또 하나는 TK, 대구 경북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방침도 못 정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인 PK는 지금 거의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 신공항, 백지화 가덕도 공항 지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이미 정한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떼거리로 몰려와서 행패를 부린다고 할 정도로 강하게 압력을 넣는 것, 이것 또한 민주당 정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 아닌가. 지금 어쨌든 민주당은 경제면 경제, 토목이면 토목, 교통이면 교통, 온통 문재인 정부의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문재인 정부는 무능한 정권이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사건건 이렇게 일관성 없이 이랬다 저랬다 요리조리 피하는, 왔다 갔다 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제가 예를 든 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계속해서 아마 표로의식에서 이리저리 요리조리 생각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역시 선거가 중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년 총선은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총선 지형이 어떻게 그려질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문재인 정부 때문에 나라가 거덜날지도 모른다는 걱정입니다. 이미 1사분기에 해외 자본 유출 최악이 됐습니다.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는 전부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줄고 투자 줄고 대한민국은 껍데기만 남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지금 달러화는 없어서 못 사고 금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나쁜 시그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북유럽으로 해외 순방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오늘 오전은 발칵 뒤집혔죠.
왜? 한 언론에 문재인 대통령이 폴란드에 축구 응원하러 간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오죽 국민들이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해외 관광이라고 보는지, 또는 그냥 인기, 포퓰리즘에 기반한 그런 여행으로 여기는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청와대는 부인했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폴란드에 가지 않을 겁니다. 왜? 해외 일정은 이렇게 쉽게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말이 나오고 이런 기사에 국민들이 호응하는 것을 보면 정말 지금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굉장히 차가운 눈길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신뢰는 떨어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 중후반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조합입니까? 아무튼 국민 여러분들이 여론조사가 틀렸다는 것을 내년 총선에서 표로 심판해 주십시오. 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깁니다.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정당 해산 청구가 들어오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자유한국당, 민주당 정당 해산 청원에 대해서 내년 총선까지 기다리기가 힘든가 보다, 마음이 급했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청원은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이것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다. 2022년 대통령 선거까지 국민들이 기다리기가 힘들었나 보다 이렇게 답하겠습니까? 그렇게 답하셔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3년 가까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압승을 보수정당에 줘야만이 문재인 정부가 함부로 못합니다. 어쨌든 지금 표만 바라보고 민주당이 요리 같다 저리 같다 일관성 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본때를 좀 보여주십시오. 진성호의 윤감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